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26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해의 외국인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두고 온라인과 지역사회에서 도를 넘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이달 중에 마산 해양신도시 민간복합 개발 시행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2015년 이후 5번째입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이 소유한 농지 앞 진입도로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18일 경남에서 1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가 7명으로 가장 많고 거제 5명, 창원 3명, 진주 2명, 사천 1명입니다. 경남도는 최근 확진 환자의 주요 증상은 인후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발열과 기침, 근육통 순서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현재 모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가 가능한 만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빨리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26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1일 이후 확진자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지역 감염 사례 25명, 해외 입국 사례 1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감염 사례는 사천 유흥업소 관련 11명, 사천 복지센터 관련 3명, 사천 단란주점 관련 2명, 진주 소재 교회 관련 1명, 기타 개별 사례 7명과 타 지역 관련 1명입니다. 18일 기준 확인된 도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해외 입국 7명, 지역 감염 46명으로 누적 53명입니다. 경남도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유입 확진자는 모두 1인실로 별도 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확진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능동 감시자도 감시 종료 전 검사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김해에서 코로나19 외국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외국인 확진자들을 두고 온라인과 지역사회에서 도를 넘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김해에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에 외국인을 향한 도를 넘은 비난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슬림은 추방해야 된다라는 말부터 세계에서 가장 민폐 국가라며 중국인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가 심해졌다는 우려 섞인 말도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보다는 좋아. 그렇죠. 그래 이제 그 외국인들이 그리 많이 간 게 좀 외국인들이 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모임도 좀 덜하고 좀 수칙을 잘 지켜줬으면 좋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런 시선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대부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일부 외국인이 확진된 걸 두고 전체 외국인이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 생각에는 우리 친구들이 태국 사람들이 또 법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우리 외국 사람한테 많이 안 미워하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외국인들을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없으면 지역사회 경제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본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분들의 역할은 우리의 이웃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세금 내면서 충분히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10명 중 3명은 코로나19 이후 차별이나 혐오가 심해졌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왜곡된 인식보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지난달 마산 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해 민간사업 추진에 기대감이 컸던 만큼 지역 민심도 술렁이고 있는데요. 시는 5차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축구장 90개 크기의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 지난해 10월 창원시가 인공섬에 대한 개발 방향을 확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전체 부지 64만 제곱미터 중 43만 제곱미터는 미술관과 AI 도서관 등 공공개발로 추진하고 나머지 20만 제곱미터 부지는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국제회의장과 호텔, 아파트 등을 짓는다는 겁니다. 민간 자본 유치로 얻는 수익으로 3,400억 원대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전시 컨벤션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용 호텔이라든지 일부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부 주거 용도가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발표된 4차 공모에서도 창원시는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참여 기업 모두 수익성과 공공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연이은 사업자 선정 실패에 지역 민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침체된 옛 마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겁니다. 나도 지나갈 때와 절대 있는데 나도 힘들더라고. 근데 아니 되면 나는 바라는 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딴 거 따질 수는 없지.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사업비 회수를 위해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창원시에도 그 투자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비해서 달라고 그러지 터무니없이 막 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되지 뭐. 다른 거 그거 있겠어요? 저 나도 그보다 하는 게 좋긴 좋지.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확정에도 민간 부분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창원시. 시민들과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모 지침서를 보완한 뒤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5차 공모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이 소유한 농지 앞 진입도로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장 취임 이후 소유 농지 앞 생태하천 제방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돼 땅값이 평당 70, 8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방을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리청과의 협의나 승인이 필요하지만 양산시는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특혜 논란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오후 남해군 서면 해저터널 건설 사업 예정지를 찾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충남 남해군수에게 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김 지사는 해저터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며 그동안 중앙정부, 전남도 여수시와 계속해서 협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남해군민과 도민들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 여수해저터널은 남해군 서면에서 전남 여수시 상암동을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2029년 개통이 목표로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남해에서 여수 간 이동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10분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2021년에서 2025년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계획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농협,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이 18일 남해 삼동면의 마늘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을 도왔습니다. 경남도가 경남농협과 진주대학생연합 봉사단 위더스와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 추진을 위해 지난달 업무 협약을 한 이후 처음 농촌 일손을 돕는 자리입니다. 위더스는 경상국립대와 연암공대, 진주보건대, 한국국제대 등
진주 지역 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연합 봉사단체입니다. 도는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고 대학생들에게 농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대학생 농촌인력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광주와 부마가 한 뿔이었듯이 광주와 미얀마도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18일 자신의 SNS에 40년 전 광주 항쟁과 부마 항쟁은 한 뿌리 한 형제였다며 79년 부마에서 시작된 민주항쟁은 이듬해 지역을 넘어 광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1980년 광주에서도 2020년 미얀마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다며 40년 전 광주처럼 미얀마 시민들도 민주주의를 향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340만 경남도민과 함께 미얀마 시민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경남에서도 광주와 부마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잘 계승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별 경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도내 전통 사찰 34곳에 인력을 배치하고 주변 등산로 등에서 20일까지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사찰 화재는 모두 38건이며 피해 규모는 약 8억 7천만 원입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정기적 요인과 부주의 등입니다. 밀양에서 올여름 무더위를 잊게 할 성대한 공연예술축제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젊은 예술인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밀양 공연예술축제 박상현 추진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밀양 공연예술축제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밀양 아리나 대표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밀양 공연예술축제가 어느덧 21회를 맞았습니다. 먼저 어떤 축제이다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밀양 공연예술축제는 과거에 연극축제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공연예술축제로 이름을 바꾸어서 하고 있는데, 밀양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대표적인 어떤 공연예술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70개 이상의 극단이 오지만은 작년에도 70개 극이 공연이 진행되었는 아주 대한민국 대표적인 공연예술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최근 축제에 앞서 차세대 연출가전과 대학극전 공모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 이번 축제의 가장 큰 목표가 청년들에게 지금 코로나 사태 등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국가 전체가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은 특히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 차세대 어떤 청년들이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어떤 차세대라든지 청년 예술가들에게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드리자는 차원에서 청년예술가전을 마련하고 차세대 연출가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관심 갖는 연출가나 대학극단 많을 텐데요. 신청 기관과 방법, 혜택 알려주시죠. 예.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하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본선에 오르면 한 400만 원 정도의 제작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상을 받게 되면 서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전국 무대에 오를 수 있는 또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에 준비하기도 쉽지 않으시죠.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요.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지난해에도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희 공연예술축제를 성공적으로 아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잘 진행하였고요. 원래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방역 대책으로서 아마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밤낮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예술축제는 사실은 이제 크게는 한 5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하자 밀양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계 없는 그런 예술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차세대 어떤 아까 청년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두가 즐기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 그 밀양 아리나에서 이 축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아트센터에서도 같이 이루어지지만은 어쨌든 간에 밀양 아리나가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장소를 만들자라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그 행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하나 덧붙인다면은 이제 지난해까지 안 했던 전혀 하지 않았던 오페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뮤지컬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야외 극장에서 우리 18세기, 19세기 오페라 전성기 때에 아주 그리스, 로마, 아테네에서 하던 그런 어떤 전통 오페라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공연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 번쯤 오셔서 밤을 즐기셔도 충분히 어떤 후회하지 않으실 만큼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번 시간을 일정을 마련하셔서 꼭 한번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입니다. 기한은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밀양 공연예술축제가 관객은 물론 문화예술계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21회 밀양 공연예술축제 차세대 연출가전과 대학극전 공모 소식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제시가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식당과 카페 등 7,900여 곳에 안심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거제시는 지난 3월 집단 감염 당시 수기 명부의 허점이 발견됐다며 빠른 대응이 가능한 안심콜 서비스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콜 서비스 신청은 거제시 홈페이지와 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용 요금은 거제시가 전액 지원합니다. 김해시는 낙동강 칠서 지점의 여름철 조류 발생에 대비해 단계별 대책을 운영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조류로 인한 수돗물의 흙과 곰팡이 냄새 등은 고도 정수 처리 시설로 제거합니다. 또 악화된 낙동강 표류수 수질은 창암 취수장과 강변 여과수 혼합 취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조류 경보제와 조류 처리 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수질 악화 원인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원관리 도우미를 채용합니다. 채용 규모는 26명으로 오는 20일까지 고성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원관리 도우미는 6월부터 6개월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게 됩니다. 김해시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6월 말까지 굉음을 내거나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를 합동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김해 지역에서 빠른 배달을 위해 과속하거나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입니다.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단속된 오토바이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불법 개조 부위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한 50대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직후 메스꺼움과 오한 등의 증상을 겪다가 1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평소 건강했고 올해 초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과관계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연관성 입증을 환자나 유가족에게 전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관계가 없다는 걸 당국이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집단 면역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